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몇 시간 전에 끝났습니다. 사실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토론이 끝나고 바이든이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이번 토론은 올해 대선 승패를 가를 매우 중요한 승부처임이 분명한데요. 여러분은 누가 토론의 승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토론을 하기 직전에 CNN이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후에도 했습니다. 하기 전에는요, 누가 더 잘할 거냐? 등록 유권자 605명에게 물어봤는데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50%는 반은 해리스가 잘할 거라고 그랬고 반은 트럼프가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요. 끝나자마자 이제 같은 사람들한테 또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해리스가 잘했다는 사람이 63%, 그리고 트럼프가 잘했다는 사람이 37%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했을 때에는 완전히 거꾸로였답니다.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거보다 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잘한 거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해리스가 잘한 걸로 일단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던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 주요 장면을 함께 보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0분간 벌어진 혈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는 어떤 발언들을 남겼는지 TV 토론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토론에서 어떤 주제들이 다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회자들이 질문을 한 거는 한 12번인가 그렇습니다. 12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정리를 모아봤는데요. 대략 지금 8가지로 모아집니다. 첫 번째가 경제, 관세 정책, 미국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체감 온도가 어떠느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 같으냐,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가 역시 이제 낙태 금지법, 지금 미국 대선의 초미의 관심, 가장 첨예한 이슈 중에 하나죠. 낙태 금지법을 어디까지 할 건가? 트럼프가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낙태를 못하게 할 거 아니냐, 이제 또 해리스 입장에선 여성들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 셰일가스, 특히 이제 셰일가스 프래킹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펜실베니아의 가장 중요한 지금 경제 이슈가,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산업이 셰일가스 프래킹입니다. 이 프래킹이라는 게 사실 파쇄공법이라는 것이 펜실베니아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특히 지금 토론 자체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첨예 관심사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대선 불복 문제죠. 그때 트럼프가 졌을 때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선거였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의회를 성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를 공격을 해서 거기 있었던 경찰도 몇 명이 죽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논쟁을 벌였고요. 다섯 번째가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가자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까지도 곁들여서 또 주제가 다뤄졌고, 여섯 번째 역시 인종차별 문제죠. 이거는 해리스가 원래 흑인이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흑인이라고 그랬다, 뭐 인도 사람이라고 했다, 흑인이라고 했다 그런다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공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다 이러면서 또 해리스가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여섯 번째 주제였고, 일곱 번째가 건강보험 개혁법,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라고도 그러고 ACA, 약자가 Affordable Care Act라고 이제 공식 이름은 그렇고 흔히들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과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하려고 했다 못한 일과 등등등등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오프닝인데요. 첫 오프닝부터가 재밌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서로가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트럼프가 인사를 할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먼저 다가가서 악수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경제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So let's now welcome the candidates to the stage,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nd President Donald Trump. 보시면 이제 둘이 나타나는데 트럼프는 그냥 연단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해리스가 트럼프한테 다가가서 I'm Kamala Harris, let's have a good debate. 좋은 토론합시다. 이렇게 먼저 약간 기산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경제 정책 문제로 넘어갑니다. Do you believe Americans are better off than they were 4 years ago? So I was raised as a middle-class kid, and I am actually the only person on this stage who has a plan that is about lifting up the middle class and working people of America. And that is why I imagine and have actually a plan to build what I call an opportunity economy. Because here's the thing. We know that we have a shortage of homes and housing, and the cost of housing is too expensive for far too many people. We know that young families need support to raise their children, and I intend on extending a tax cut for those families of $6,000, which is the largest child tax credit that we have given in a long time. My plan is to give a $50,000 tax deduction to startup small businesses. My opponent, on the other hand, his plan is to do what he has done before, which is to provide a tax cut for billionaires and big corporations, which will result in $5 trillion to America's deficit. My opponent has a plan that I call the Trump's sales tax, which would be a 20% tax on everyday goods that you rely on to get through the month. First of all, I have no sales tax. That's an incorrect statement. She knows that. We're doing tariffs on other countries. Other countries are going to finally, after 75 years, pay us back for all that we've done for the world. And the tariff will be substantial in some cases. I took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s you know, from China. In fact, they never took the tariff off because it was so much money they can't. When I had it, I had tariffs, and yet I had no inflation. Look, we've had a te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which is really known as a country buster. It breaks up countries. We have inflation like very few people have ever seen before, probably the worst in our nation's history. So Donald Trump has no plan for you. And when you look at his economic plan, it's all about tax breaks for the richest people. She doesn't have a plan. She copied Biden's plan, and it's like 4 sentences, like run, spot, run. 4 sentences that are just, oh, we'll try and lower taxes. She doesn't have a plan. Take a look at her plan. She doesn't have a plan. 사실 거의 이 토론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정책 얘기로 들어간 것은 딱 이 부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초반에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나마 두 후보가 다 좀 내용이 있는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이제 해리스가 그러면서 야, 그런데 반면에 나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 중산층을 위한 중산층 출신인 내가 이런 중산층을 위한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맨날 하는 얘기, 옛날 있는 그대로 정책 하나밖에 없다. 그건 뭐냐면 부자들 감세 정책밖에 없다. 이제 이러니까 트럼프가 곧바로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자기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중국하고의 그 중국으로부터 관세를 올려갖고 이제 하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 때에 만들었던 그 중국에 대한 관세, 그거를 그럼 바이든 때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잘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걸 하면서도 인플레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또 반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리스는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했고 정책적인 얘기를, 그리고 트럼프는 아주
진중하게 전혀 흥분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벌써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낙태 이슈로 넘어가면서 트럼프 쪽에서 이제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회자가 우선 트럼프의 그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임신 6주가 지난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도대체 찬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입장을 여러 번 바뀌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서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I want to turn to the issue of abortion. In your home state of Florida, you surprised many with regard to your 6-week abortion ban because you initially had said that it was too short. And you said, quote, I'm going to be voting that we need more than 6 weeks. Therefore, why should they trust you? Well, the reason I'm doing that vote is because the plan is, as you know, the vote is, they have abortion in the 9th month. They even have, and you can look at the governor of West Virginia, the previous governor of West Virginia, not the current governor, who's doing an excellent job, but the governor before, he said the baby will be born and we will decide what to do with the baby. In other words, we'll execute the baby. And that's why I did that, because that predominates, because they're radical. The Democrats are radical in that. And her vice presidential pick, which I think was a horrible pick, by the way, for our country, because he is really out of it. Well, as I said, you're going to hear a bunch of lies, and that's not actually a surprising fact. Pregnant women who want to carry a pregnancy to term, suffering from a miscarriage, being denied care in an emergency room because the healthcare providers are afraid they might go to jail, and she's bleeding out in a car in the parking lot. She didn't want that. Her husband didn't want that. A 12 or 13-year-old survivor of incest. 보시면은 이 해리스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보고 나서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초반부터 해리스가 그랬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당신은 상대방 후보가 수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딱 밑밥을 이제 깔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낙태 문제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처음에는 자기가 6주 문제에 대해서 그게 너무 짧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곧바로 무슨 얘기로 넘어갔냐 하면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는 지금 주지사가 아니라 그 전임 주지사가 해놓은 일인데 뭐냐면 9개월 된 아이. 그래서 9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난 아이까지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 아이를 죽이느냐 마느냐 그야말로 사형을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여자 그 임산부한테 그런 권리를 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태어난 아이를 나라에서 주에서 죽인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지도 않은 일이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흥분을 해서 글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해리스 측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 해리스가 지금 내가 그러지 않느냐.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할 거라 그랬는데 이제 바로 이런 거짓말이다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낙태 문제에 대해서 역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특히 여성으로서 가장 자신 있는 이슈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자가 임산부가 아이를 갖고 있다가 이제 유산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산을 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도 못 받습니다. 왜? 그걸 이제 유산을 시키는 유산과 관련된 수술을 하면은 그게 이미 불법으로 된 주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의사들이 거절을 하고 그래서 여자가 그 차에 앉아서 피를 흘리고 있고 남편도 어쩔 줄 모르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그거를 하나 지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근친상간을 통해서 임신하게 된 12살짜리, 13살짜리 여자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격렬하게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트럼프가 전과는 달리 그 공격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있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전에 같으면은 마이크가 켜있든 아니든 뭐라고 막 반격을 할 것 같은데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고 특히 이제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말할 때는 해리스는 이렇게
반응이 많습니다. 얼굴 표정도 많고 뭐 찌푸리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도 지었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트럼프는 아주 시종일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계속 똑같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다음 이슈가 또 다른 미국 대선의 또 최대 이슈 중에 하나죠. 바로 그 국경 문제입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인데요. 여기서 근데 또 트럼프의 약간이 아니죠. 매우 황당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슨 발언이냐면은 오하이오주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키우는 고양이, 개를 잡아먹었다. 이런 지금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엉망진창인 국경 정책 때문에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왔고 이 불법 이민자들은 전부 다 원래 있었던 남미의 이런 나라에서의 다 범죄자들인데 그 범죄자들을 일부러 다 보낸 건데 그 범죄자들이 넘어와서 미국 전국으로 퍼지면서 이제 곳곳에서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쇼킹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법 이민을 온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미국 사람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들을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And I'm going to invite you to attend one of Donald Trump's rallies because it's a really interesting thing to watch. You will see during the course of his rallies, he talks about fictional characters like Hannibal Lecter. He will talk about windmills cause cancer. And what you will also notice is that people start leaving his rallies early out of exhaustion and boredom. She said people start leaving. People don't go to her rallies. There's no reason to go. And the people that do go, she's bussing them in and paying them to be there and then showing them in a different light. So she can't talk about that. People don't leave my rallies. We have the biggest rallies, the most incredible rallies in the history of politics. That's because people want to take their country back. Our country is being lost. We're a failing nation. And it happened 3.5 years ago. And what's going on here, you're going to end up in World War III, just to go into another subject. What they have done to our country by allowing these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to come into our country, and look at what's happening to the towns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It's not going to be Aurora or Springfield. A lot of towns don't want to talk about it because they're so embarrassed by it.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of the people that live there. And this is what's happening in our country, and it's a shame. 그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초반에 맨 앞에 이제 그 보신 영상의 맨 앞부분에서 이제 해리스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께 좀 예외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혹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트럼프의 그 집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집회에 가시면 재밌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냐면은 전혀 상상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예를 들어서 해니벌 렉터. 그러니까 해니벌 렉터가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시면은 옛날에 그 나왔던 양들의 침묵이라는 조디 포스터 나오고 뭐 사이코 범죄 드라마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그 해니벌 렉터 얘기를 사실 트럼프가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땐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뭐냐면은 해리스가 지금 트럼프가 제일 민감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회에 오는 군중의 크기입니다. 이 군중 사이즈에 대해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취임식 할 때부터 취임식장에서 그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취임사를 들으려고 그 와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가 뭐 전직 대통령 때보다 더 많았느니 적었느니 그래갖고 뭐 그거 가지고 사진들 내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논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뭡니까? 해리스가 뭐 디트로이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나온 사람들 저거 다 가짜였다. AI로 이렇게
뭐죠? 그 복제를 해갖고 사진을 접붙여갖고 만든 가짜 사진이다 등등등등 하면서 자기 사이즈에 대해 자기의 그 군중 사이즈에 대해서 관중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나와가지고 그 사이즈 문제에 대해서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은근슬쩍 한번 또 그 한 번째를 날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얘기만 나오면 흥분할 거를 알아서 딱 그 얘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은 여러분들이 볼 게 뭐냐면 제 제안대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뭐냐면 뒤에 있는 관중들이 카메라 뒤에 보이는 관중들이 슬슬슬슬슬슬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 너무 재미없고 너무 그래서 슬슬슬슬 사라지는 하품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트럼프가 이제 그때부터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해리스 이거 다 가짜다. 해리스 거가 다 가짜고 해리스의 그 보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버스를 대주고 돈을 주니까는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그 대신 내 거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한 나를 보러 오는 엄청난 청중들이 있고 정치사상 가장 많은 관중들이 나왔었다라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늘 하는 얘기를 또 이제 막 흥분이 돼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해리스 측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구나.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트럼프 측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도 분명히 트럼프한테 굉장히 조심을 시켰을 거고 누차 저런 데에 넘어가지 말라. 저기에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쿨하게 해라라고 거듭 부탁을 했겠지만 역시 이번에도 딱 미끼에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말로도 이게 이제 연관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지금 미국을 이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바이든하고 지금 해리스가 들어와서 나라를 failed country, 실패한 국가로 만들었다.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와 갖고 이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딱 뭐라 그러냐면 스프링필드, 오하이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스프링필드에서는 그 불법 이민자들이 그 동네 주민들의 애완견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해리스는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이제 웃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2020년 대선 결과의 그 승복 문제입니다. 사실 아직도 승복을 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이제 사회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회자 질문은 그런데 여태까지 인정을 안 승복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마치 승복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Mr. President, on January 6th, you told your supporters to march to the Capitol. You said you would be right there with them. Is there anything you regret about what you did on that day? Yes or no? I had nothing to do with that other than they asked me to make a speech. I showed up for a speech. I said, I think it's going to be big. I went to Nancy Pelosi and the mayor of Washington, D.C., and the mayor put it back in writing, as you know. I said, you know, this is going to be a very big rally or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And again, it wasn't done by me. It was done by others. I said, I'd like to give you 10,000 National Guard or soldiers. They rejected me. Nancy Pelosi rejected me. I was there. And on that da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cited a violent mob. So for everyone watching who remembers what January 6th was, I say we don't have to go back. Let's not go back. We're not going back. It's time to turn the page. And if that was a bridge too far for you, well, there is a place in our campaign for you to stand for country, to stand for our democracy, to stand for rule of law, and to end the chaos, and to end the
approach that is about attacking the foundations of our democracy because you don't like the outcome. And be clear on that point. Donald Trump, the candidate, has said in this election there will be a bloodbath. 그 2021년 1월 6일 날 그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그 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자가 트럼프 보고 혹시 그날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후회하는 거 없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관계가 없었고 나는 그저 그 사람들이 와서 연설 한번 해달라 그래서 초반에 연설하는 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손을 터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데 그 대신 낸시 펠로시 그때 하원 의장이었던 낸시 펠로시의 탓이다. 자기가 뭐 군대를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거부를 했다라는 둥 이제 완전히 또 그 얘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해리스는 뭐라 그러냐면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부통령 당선자 입장에서 그리고 상원 의원 입장에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 일로 다시 가서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때의 트럼프가 분명히 이 군중을 그 동요를 시켜가지고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것이 맞다라고 이제 그 반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져서 그 사회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트럼프한테 질문을 하는 게 당신이 며칠 전에 그랬는데 아슬아슬하게 지난번에 선거에서 사실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에는 선거를 진 적이 없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그때까지 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선거에서 진짜 그 진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가 아니다 하고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You have said, quote, you lost by a whisker, that you, quote, didn't quite make it, that you came up a little bit short. I said that? Are you now acknowledging that you lost in 2020? No, I don't acknowledge that at all. But I you said did that say that. sarcastically. But You know those- that. It was said, we lost by a whisker. That was said sarcastically. Look, there's so much proof.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it. And they should have sent it back to the legislatures for approval. I got almost 75 million votes, the most votes any sitting president has ever gotten. I was told if I got 63, which was what I got in 2016, you can't be beaten. The election, people should never be thinking about an election as fraudulent. We need two things. We need walls, and we have to have it. We have to have borders, and we have to have good elections. Our elections are bad. And a lot of these illegal immigrants coming in, they're trying to get them to vote. They can't even speak English. They don't even know what country they're in practically. And these people are trying to get them to vote. And that's why they're allowing them to come into our country.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곧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은 했지만 당신 맥락도 모르냐 나 그거 사케스틱하게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농담으로 한 얘기다 라면서 인정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사회자가 여러 번 봤지만 전혀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말을 했습니다. 어쩌고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곧바로 반격을 하면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거는 공정한 선거와 국경이다. 왜냐하면 국경을 지금 안 막고 있기 때문에 국경에서 넘어온 불법 선거자들, 불법 이민자들이 있는데 또 민주당 해리스 측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줘서 이제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번에 선거에서도 역대 미국 현직 대통령이 받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선거에서 진 걸로 나왔다. 그걸 전부 다 그때마다 각 주마다 각 주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하게끔 했어야 되고 어쩌고 이제 또 늘 하는 그 음모론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불법 이민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이 그걸 허락을 해서 그 사람들은 투표권을 줘서 뭐 선거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또 음모론으로 넘어간 식으로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질문은 역시 전쟁 문제입니다. 중동하고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가 사실 리더십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트럼프와 해리스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 how would you negotiate with Netanyahu and also Hamas in order to get the hostages out and prevent the killing of more innocent civilians in Gaza? If I were president, it would have never started. If I were president, Russia would have never, ever, I know Putin very well, he would have never, and there was no threat of it either, by the way, for 4 years, have gone into Ukraine and killed millions of people when you add it up, far worse than people understand what's going on over there. This would have never happened. I will get that settled and fast, and I'll get the war with Ukraine and Russia ended. If I'm president-elect, I'll get it done before even becoming president. It is well known that he admires dictators, wants to be a dictator on day one, according to himself. It is well known that he said of Putin that he can do whatever the hell he wants and go into Ukraine. It is well known that he said when Russia went into Ukraine, it was brilliant. It is well known he exchanged love letters with Kim Jong-un. And it is absolutely well known that these dictators and autocrats are rooting for you to be president again because they're so clear they can manipulate you with flattery and favors. And that is why so many military leaders who you have worked with have told me you are a disgrace. That is why we understand that we have to have a president who is not consistently weak and wrong on Vice national President security, Harris. including the importance of upholding and respecting in highest regard our military. 트럼프가 그 모든 전쟁에 대해서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거 절대 시작도 안 했다. 나는 푸틴을 너무 잘 알고 알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틴이 나를 겁을 내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일 때는 이런 뭐 공격의 징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문제도 이스라엘과 저 가자에서 전쟁 문제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가 없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전쟁들을 다 멈추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해리스는 뭐라고 반격을 하냐면은 그래 당신이 특히 이 독재자들하고 아주 관계가 좋고 본인이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본인이 당선이 된 첫날 자기가 독재자가 되겠다라고 한 말까지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푸틴이 푸틴이 공격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거는 푸틴 마음대로 he can do whatever the hell he wants. 무슨 짓이든 해든 상관없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brilliant하다. 이게 참 아주 천재적인 기가 막힌 전략이었다라고 이제까지 칭송을 했다는 거 우리 다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 한번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김정은 같은 사람하고도 러브레터,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칭송하고 이러는 편지를 주고받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독재자, 전 세계의 최악의 독재자들이 다 당신이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왜? 당신은 약간 아부해주고 약간 뇌물을 주고 그러면은 헷가닥 넘어간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가 당선되는 거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시대로 이런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반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리스의 그 인종 문제, 피부색 문제를 갖고 그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흑인 기자 협회하고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난 여태까지 그 사람이 인도계였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가 필요하니까 흑인 표가 필요하니까 흑인인 척을 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흑인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나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건 상관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하자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와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do you believe it's appropriate to weigh in on the racial identity of your opponent? I don't, and I don't care. I don't care what she is. I don't care. You make a big deal out of something. I couldn't care less. Whatever she wants to be is okay with me. But those were your words, so I'm I don't asking. know. I don't know. I mean, all I can say is I read where she was not black, that she put out, and I'll say that. And then I read that she was black, and that's okay. Either one was okay with me. That's up to her. I think it's, I mean, honestly, I think it's a tragedy that we have someone who wants to be president who has consistently, over the course of his career, attempted to use race to divide the American people. How Donald Trump started. He was land, he owned buildings, and he was investigated because he refused to rent property to black families. Let's remember, this is the same individual who took out a full-page ad in the New York Times calling for the execution of 5 young black and Latino boys who were innocent, the Central Park 5. Took out a full-page ad calling for their execution. This is the same individual who spread birther lies about the first black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왜 상대방 후보의 인종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꾸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곧바로 이제 트럼프가 뭐라면 아니다, 나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다만 내가 그때 읽었던 바로는 자기가 흑인이 아니라고 어디다가 그 분명히 썼던 거를 내가 읽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좀 다급해지는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사실 뭐 해리스가 어디에다가 자기가 흑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썼을 리는 만무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뭐라 그러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해리스는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대통령이었었고 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는 참 비극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트럼프가 옛날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흑인들한테 세를 주는 거를 이제 거부를 해서 그때 이제 수사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닉슨 대통령 때니까 1970년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이제 사업 막 시작했을 때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사람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센트럴 파크 5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면 백인 여성이 그 오후에 저녁 때 센트럴 파크, 그 센트럴 뉴욕의 가장 큰 공원이죠. 그 센트럴 파크 유명한 공원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깅을 하는데 그 흑인하고 라틴계 젊은 아이들이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구타를 한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트럼프가 뭐를 했냐면은 그때에 뉴욕타임즈의 전면 광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지면을 산 거죠. 그러면서 이 5명을 당장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그걸 주장하는 전면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걸로 이제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색인종이라고 저렇게 급하게 전면 광고까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것도 인종차별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얘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 birth라는 게 birth, B-I-R-T-H, 그러니까 태어난다라는 birth죠. birthday 할 때 birth라는 건 뭐냐면 오바마가 미국 출생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부터 한쪽에서 이제 그 극우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던 그 음모론이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얘기까지 곁들여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종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서로 총을 겨누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린 그 시대를 넘어야 된다. 이렇게 또 그 반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났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트럼프가 한마디도 반박을 못하고 혼잣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듣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고 그 해리스가 그동안에 뭐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지난번에 데이나 배쉬 CNN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했을 때 그렇게 썩 잘한다는 인상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잘했다는 사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가 분명히 그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일어날 일 중에 이 토론을 전후로 해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토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해리스를 지지한다 라면서 인스타그램을 올렸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번에 바이든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늦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안 했었고요. 2016년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할 거라 그랬고 사실은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지지 선언을 할 거다 얘기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그 대선 판도를 흔들 정도로 사실은 이제 큰 일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썼냐면은 그 AI를 통해 가지고 가짜로 만든 합성 사진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그런 사진들을 쭉 올렸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걸 트럼프가 자기 SNS에다 다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누가 보기에도 가짜 뉴스인데 페이크 뉴스, 가짜 영상인데 이것들을 트럼프가 그대로 또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식으로 이제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cently I was made aware of AI of me. 이 따옴표,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소위 내가 falsely endorsing Donald Trump's presidential run was posted to his site. 그 사람이 자기 SNS에다 그런 걸 올렸다. 그러면서 it really conjured up my fears around AI and the dangers of spreading misinformation. 정말 AI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입장이 뭐라는 거를 아예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괜히 그걸 올려갖고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 나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확실하게 밝히겠다. I will be casting my vote. 내 투표를 my vote for Kamala Harris and Tim Walz in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2024 대선에서 나는 카말라 해리스와 팀 월스한테 찍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냥 내 말만 믿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연구해보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누구를 찍을지 정해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도 내가 링크를 다 밑에다 걸어 놓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의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그 팔로워들한테 그 SNS를 올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분명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고 여성들을 특히 젊은 이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젊은 여성 팬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될 거라는 걸 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대선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그 간극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녀, 성별 간의 간극입니다. 남자들은 심지어는 흑인, 히스패닉 계통 남성들도 트럼프 쪽에 기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인종을 불문하고 또 압도적으로 해리스한테 그 기우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무게를 해리스한테 실어주는 건 분명히 유리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미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여성들 표를 더 독려하는 것일 텐데 남성들한테 글쎄요, 남성 팬들도 많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남성 팬들을 움직이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해리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토론은 사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후보자한테 약간 도움이 될까 말까지 대세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 토론을 할 때 보면 통계를 보면 토론을 하기 전에 격차가 앞서가는 후보와 뒤따라가는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평균 6% 정도는 벌어졌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통계에 따라서 어떤 건 1%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어떤 건 1% 해리스가 앞서가는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그리고 앞으로 사실 토론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토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번 토론이 상당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런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